왜 있는가? 경쾌하게. 정말 그런가요? 외신도 당황한 거죠. 이 사건을 보고. 예.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 이거 한국의 성보수주의 때문 아니냐. 할 말은 하면서 같이 고민해보겠습니다. 세상을 보는 따뜻한 시선.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1분입니다. 이번에는 시인의 눈으로 뉴스와 세상을 좀 들여다보도록 하죠. 시시한가. 오늘도 방수진 시인 차례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뉴스를 들고 오셨어요? 아나운서님께서는 네. 혹시 화끈한 라면 좋아하십니까? 아, 좋아하죠. 저는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화끈한 라면 유행하고 있었었는데요. 네. 그거에 관련된 재미난 이슈가 있어서 들고 와봤습니다. 궁금하네요. 멕시코 정부가 시중에서 유통되던 12가지 라면들을 이제 판매하지 말고 회수하라라는 말을 했는데요. 여기에는 일본 제품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많은 불닭맛 라면, 또 닭고기맛 라면, 매운맛 컵라면 등이 포함됐는데요. 예. 불닭맛 볶음라면에 대해서는 매운 치즈맛 닭고기 라면이라고 표기해 놓고서는 예. 실제 표기 성분상에서는 가공 닭고기 맛 분말, 가공 닭고기 맛만 함유된 점을 문제 삼았고요. 또 다른 라면에 대해서는 포장 이미지에는 당근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들어있지 않더라. 한 컵라면은 영양 정보가 제대로 표기되어 있지 않다라는 점을 지적했는데 네. 리카르도 세필드 멕시코 연방 소비자 보호청은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불닭라면에 대해서는 닭고기의 흔적조차 없다. 닭고기에 입을 맞춘 것보다도 닭고기 함유량이 적다. 이게 대통령 기자회견에서까지 나왔다고요? 네, 이야. 기만 광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대형 유통업체들이 해당 제품을 진열대에서 현재는 치운 상태고 우리 기업들도 표기를 개선해야겠다라는 등의 절차를 거쳐서 판매를 재개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는 사실은 이게 불닭 소스가 들어간 그 매운맛이 들어간 라면이다 이런 것으로 저희는 자체해서 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러네요. 불닭 맛 라면에 닭은 정말 들어간 없죠. 적이 없네요. 네. 진짜. 입을 맞추기조차 않았던. 그 네. 표현도 너무 재밌네요. 네. 예. 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보시면서. 저는 사실상 올 것이 왔다. 올 것이 왔다. 이렇게 봅니다. 네. 왜냐하면 시중에서 판매되는 다양한 공산품들에 대해서 전 평소에 관심이 많은데 편의점이나 슈퍼에 들러서 새로운 제품이 뭐가 나왔나 예. 아니면 이 제품은 또 제대로 나왔나 이런 것들을 좀 평가를 하는 편인데요. 예. 저 역시도 포장지에 이제 기대를 했다가 내용물을 보고 실망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물론 기업 입장에서는 마케팅 측면에서 어쩔 수 없이 좀 자극적인 문구를 사용하고 하는 것이 불가피하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본다면 그들의 말만 믿고 구매했다가 돈만 날렸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마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죠. 예. 그런데 한국에서는 지금까지 버젓이 이런 제품들이 어떤 무리 없이 팔리고 있었는데 네. 정작 외국에서 외면당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단순한 문화 차이다. 혹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유별나지 않냐라고 말을 하기 전에 이런 부분을 좀 저희는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너무 안 따지고. 네, 우리가 너무 그냥 잊고 지냈던 뭔가 되게 당연하다고 느꼈었던 건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 있겠구나. 왜 우리는 못 말했던 걸 외국 사람들은 말하는 걸까? 이런 지금 우리가 뭔가를 대단히 놓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이슈가 아니었나 한번 싶어요. 생각을 해봐야 된다. 네. 사실 생각해보니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라면의 대부분의 사진은 그 사진과 전혀 다르잖아요. 그럼요. 우리가 그거를 첨가로 넣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사진과 똑같이 하려면 그 넣어야 안에 되잖아요. 파, 양파 다 그런 거 저희가 넣어야 되는 되고. 거잖아요. 네. 네. 갑자기 무슨 맛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 재료는 근거는 들어가 있지도 않은. 이런 거와 관련돼서 방수진 시인의 경험도 있으십니까? 네, 저는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굉장히 많고요. 가장 가까운 사례로 일전에 그 바나나 맛을 내는 우유가 굉장히 유명해지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는 그 제품을 바나나 우유라고 당연히 먹고 있었는데 그렇죠. 한때 진짜 바나나를 넣고 갈아서 만든 우유는 그렇게 노랗지 않고 사실은 흰색이야 라고 하는 마케팅 문구를 내세우며 한 경쟁 업체가 딱 이의 제기를 한 적이 있었죠. 그때 저희도 이 노란색이
노란색이 아닐 수도 있겠고. 그랬구나. 우리도 바나나가 껍질이 노랗다 보니까 당연히 속도 노랄 거라고 생각했지만 네. 실제로 안에 안 내용물은 노랗잖아요. 굉장히 하얗잖아요. 아, 그때 처음으로 저희 소비자들이 우리가 사실은 이런 제품을 먹고 있었구나. 아. 기업이 이렇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그런가 보다 하고 살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합리적 의심이 시작됐던 것 같아요. 예. 뭐 사실 그 바나나 맛도 바나나 맛 합성 착색료가 내준 착색료. 맛이었었던 거죠. 어. 그때부터 바나나가 들어가지 않으면 바나나 우유라고 표기가 안 돼서 바나나 맛 우유라고 그렇죠. 제품 이름 출시된 것으로 알았는데요. 항상 제품명이나 광고 문구에서 강조하는 그 식품의 퍼센테이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함유되어 있는지 체크해보는 습관이 사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커피 우유인지 커피 맛 우유인지 커피 우유라면 실제로 커피가 몇 프로 들어있는지 네. 정도는 봐야 되는데 저는 최근에 알게 된 사실 중에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짜장 라면 속에 들어가 있는 건더기 스프에 있는 고기 덩어리가 사실상 고기가 아니라 콩고기였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왜 놀라셨어요? 저는 이제 그래도 고기는 고기인데. 짜장라면의 면발이 탄수화물이면 고기로 이제 저는 단백질을 섭취할 수 섭취했다. 있다고 완전 식품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배신감을 크게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자, 소비자들이 사실은 알기는 아는데 그냥 먹어주는 거였는데 이게 당연한 거는 아니죠. 사실 뭐 올바른 것도 아니고 네. 이번 기회에 뭔가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이름이라도 좀 솔직하게 지어야 될까요? 아니면 정직하게 다 제대로 넣든지? 그럼요. 저는 이게 많은 기업들이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광고해 왔기 때문에 네. 소비자들 역시도 그런 합리적 의심의 태도를 갖추지 못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합리적 의심에 대해 많은 분들이 이 댓글로 뉴스의 댓글로 비슷한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참 신기하다. 당연히 닭볶음면이라는 상표를 달았으면 닭고기가 있어야 정상인데 우리 국민들은 뭐에 죄다 홀린 것 마냥 닭볶음면으로 인식하지 않고 불볶음면으로 인식해왔구나. 5천만 명이 눈치 못 챈 기만상수를 해외에서 발견해버린 아이러니. 우리는 평소에 얼마나 눈이 가려진 채로 살고 있는가 등등의 댓글을 보면 이번 사태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자각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반증이 아닐까 싶은데 이런 태도의 전환이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러네요. 저는 기업 입장과 소비자 입장 두 가지 입장에서 좀 생각해 태도를 좀 보시겠어요? 달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단순히 제품을 수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회사라는 쪽의 입장은 우리가 수출하는 제품이 곧 우리나라의 얼굴이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섬세한 마케팅 태도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예. 한글이 가진 매력인가 동시에 좀 난점이 이 중의적 표현이나 함의적 표현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붕어빵에 붕어가 붕어가 없잖아요. 없습니다. 예. 칼국수에 칼이 들어가 있지 않죠. 맞아요. 근데 이걸 그대로 직역을 하면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 제품이 특정 재료의 맛을 흉내내는 것인지 아니면 그 비율을 넣은 것인지 좀 솔직하게 소스를 넣은 것인지 좀 어느 부분에서는 좀 굉장히 솔직하게 표현해주는 태도가 필요할 것 같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어떤 제품을 구매하든 간에 무작정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 구성 성분표가 요러한 것들이 그렇죠. 들어있구나. 근데 그 제품들이 사실 보면 좀 애매하게 친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성 성분표에서 기록은 해놓지만 네. 과연 이게 스프에 이 맛이 들어갔다는 건지 안에 내용물이 이렇게 그렇죠.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지 않거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사실과 다르잖아라고 하는 불만을 하면 기업에서는 손쉽게 방어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우린 다 기록해놨는데 확인하지 않은 것이 잘못 그렇죠.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하는 태도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정말 언어적으로도 좀 우리가 그러네요. 칼국수에 칼이 안 들어가 있는. 큰일 날 일이죠. 큰일 날 일이죠. 칼로 썰었다는 거죠. 국수는 네. 사실은. 예. 자,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는데 어쨌든 기업의 윤리의식을 한 번쯤은 제고하고 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무엇보다 친환경이라고 광고하면서 정작 그 과정에서는 전혀 친환경적이지 않은 제품도 많고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착한 제품이라고 착한 제품. 광고하면서 전혀 그 안에서는 노동 착취가 일어난다든지 이런 것들도 많기 때문에 예. 저희가 그냥 마냥 주어진 정보를 그냥 흡수하기보다는 예. 정확하게 그 과정과 그런 것들이 윤리에 맞는 것인지를 좀 확인해보는 이런 태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기업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앞에 얘기하고는 좀 다르긴 하겠지만 어떤 글의 제목, 문학의 표지 그림, 책의 그 표지 그림 네. 이게 실제 내용과 좀 다른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한 번은 맞습니다.
짚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네. 이것도? 표지가 굉장히 뭐 끌려서 샀는데 네. 내용이 전혀 다른 책이라서 그러니까요. 좀 난감했던 경험 다들 한 번씩 있으셨던 것 같아요. 음. 저는 특히 뭐 창작자이자 작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 세심하게 배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제가 책을 번역했을 때 2019년도에 제가 자주 흔들리는 당신에게라는 책에 또 중국 에세이를 번역해서 출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원제목이 사실은 인생은 모름지기 유혹을 견뎌야 된다. 이런 원제목인데 만약에 제가 이걸 그냥 직역을 했더라면 소위 말하는 좀 남녀 간의 부정적 행위로서의 좀 어떤 오해의 요지가 있다고 저는 봤던 거죠. 이 유혹이 그렇게 들릴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거를 뭐 기대하셨던 분들은 좀 실망할 것이고 아니라고 했던 분들은 당혹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좀 이런 부분을 피해가자. 사실은 인생을 살면서 겪는 다양한 고민에 대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이런 그 유혹이 그런 거예요. 그런 유혹이 우리 삶에서의 부딪히는 고난과 이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혼선을 피하자라고 해서 제가 제안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러스트도 나중에는 이제 서로가 어깨를 기대는 일러스트로 이제 책정이 된 거예요. 아니었다면 조금 이번 불닭사태처럼 좀 원제목 그대로 그러네요. 번역이 됐다면 좀 아찔한 일이 발생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야 이런 것들도 꽤 있겠어요. 번역하는 과정에서도 네. 문화의 차이가 있고 인식의 차이가 있고. 그렇다면 여기에 어떤 시를 오늘은 같이 읽어볼까요? 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케이스를 단순히 문화 차이다 유별하다라고 보기 이전에 우리가 좀 잊고 지냈던 무엇인가를 반성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기영도 시인의 안개라는 작품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작품의 일부를 읽어드리고 마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영도 안개. 이 읍에 처음 와본 사람은 누구나 거대한 안개의 강을 거쳐야 한다. 앞서간 일행들의 천천히 지워질 때까지 쓸쓸한 가축들처럼 그들은 그 긴 방죽 위에 서 있어야 한다. 문득 저 홀로 안개의 빈 구멍 속에 갇혀 있음을 느끼고 경악할 때까지. 네, 기영도 시인의 시는 이렇게 듣고 있으면 마음 한켠이 이렇게 서늘한. 그럼요. 굉장히 서늘한 네. 느낌을 주는데요. 네. 기영도 시인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한국의 대표 시인인데 이게 당시 동아일보 신춘문예 등단작이기도 합니다. 등단작이군요. 네. 이 작품 속에서 기영도 시인은 현대사회에서 사고와 정신을 좀 잠식당한 우리의 현 모습을 비판적으로 그려내고 있는데 다 읽어드리진 못했지만 이 안의 내용을 보면 이 사회 속에서는 누군가가 어떤 상처나 이런 것들을 받아도 그것이 다 개인의 불행으로 이어질 뿐 안개의 탓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걸 오늘 나눈 얘기와 이어서 보자면 소비자로서 제품을 고를 때 자연스럽게 안개처럼 우리의 눈앞을 막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고민하고 성찰해보면 어떨까 했습니다. 네. 우리의 눈을 계속 가로막고 소비자의 권리를 가로막고 이런 것들이 무엇일까 걷어내야겠네요. 좀 걷어낼 필요가 있다. 네.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도 안개 속에 갇혀버린 사람들처럼 이 제품에 끊임없이 기만당하고 오히려 그 책임의 화살이 우리 자신에게로 도로 날아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섬뜩했는데요. 오늘 이 안개라는 작품을 읽으면서 앞서 말씀드린 소비자로서의 합리적 의심, 반성적 사고에 대해서도 한 번씩 생각해 보시는 기회 삼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시한가 오늘은 방수진 시인과 함께 불닭 없는 불닭라면, 붕어 없는 붕어빵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가 행복한 미래